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축 목적의 연금보험 가입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연금 가입할 수 있는 방법부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까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 저희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연금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옳은 연금보험 가입법을 소개해 드린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 들을 거고요. 잠시 뒤에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도 보험플랜 119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혹은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네잎클로버처럼 꼭꼭 숨어있는 연금보험의 혜택들을 오늘 하나하나 풀어드릴 텐데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행운의 네잎클로버를 찾으러 지금부터 숨바꼭질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이제 은행에 가거나 어느 금융기관을 가더라도 요즘은 어디가 수익률이 좋은지, 수익률이 터무니없이 높으면 이것도 나중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너무 많고요. 제 가족들, 친인척들도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 보면 몇 분 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시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잘 숨어있는 연금을 찾아서 저축도 하고 우리의 노후도 준비할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넘치지 않는 게요. 은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73년에서 68년 그리고 63년에서 58년 사이에 있는 이 인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시에 은퇴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은 120세까지 평균 수명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20세가 평균이 늘어나면서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대부분의 평균적으로 결혼을 2회에서 3회 정도 하게 될 정도로 굉장히 수명이 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많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 덩달아서 우리가 돈 관리, 은퇴 준비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볼 건데 앞으로 산업도 중요한 산업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변해지는지 각 연구단체에서 준비한 것들을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노후가 들면 요양이라든지 의학, 의료기기, 화장품, 식품, 여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큰 게요. 전체 실버 세대들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 중에 절반 가까운 것이 금융산업이 굉장히 대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금융산업이면 70대, 80대에 어떤 금융상품을 신규로 한다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노후에 대해서, 은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 은퇴에 관련된 금융산업이 굉장히 발달할 거기 때문에 현명한 금융상품을 잘 가지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번 보셨겠지만 서두에서도 아나운서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고요. 한국은행에서 아무리 금리를 발표하고 몇몇은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이 있지만 소수 의견이라 쉽게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위험한 데다가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내 노후를 모르는 곳에 할 건지 잘 알면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40대, 50대가 되신 분들은 이미 남은 시간이 한 20년 이내에 빨리 내 노후를 마련해야 된다고 하지만 10대, 20대, 30대에 있는 우리 자녀들, 내 가족들은 우선 저축하는 방법을 빨리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에는요, 모두 다 돈을 결혼 자금에다가 몰빵을 하죠. 그렇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은요, 집을 사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 사는 데만 열중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40대가 되고 보니까 이제서야 은퇴를 생각해 볼까? 이런 형태로 우리나라는 조금 금융상품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는데요. 방법을 살짝 바꿔서 어차피 저축은 다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길게 늘리는 거죠. 결혼 자금도 조금 길게, 그리고 주택 자금도 작은 돈으로 긴 시간, 이렇게 하면서 초창기에 은퇴 자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월 100만 원씩 40대, 50대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젊으셨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긴 시간을 10만 원, 20만 원으로 준비를 하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보다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이 훨씬 더 돈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금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보를 잘 선택을 하셔서 시간을 투자를 하시는 것이 2배, 3배로 늘리는 효과인데요. 오늘 준비한 거는 그 중에서 요런 것들을 조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액연금이라는 거 너무 일반화됐고 많이 또 하셨고요. 손해도 많이 봤다고 하시고 수수료도 많이 뗀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어디에 몇 %라고 써 있는 거를 들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액연금의 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금융신문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저희 나라에서 변액연금, 변액보험 이런 걸 판매한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자료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변액보험에 혹시라도 까질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보증 비용을 떼거든요. 근데 이 보증 비용을 한 13년 정도 누계를 봤더니 그 중에 0.1%만이 보증 비용이 필요하고요. 99%는 보증 비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성이 검증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한번 볼 때 99%가 검증이 됐다. 이러면 거의 안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여기에 보증비용 들어가는 걸 이제 떼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변액연금에 대해서 보증수수료가 필요 없이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요, 운용수수료를 조금 더 낮은 회사를 잘 찾으면 수익률 싸움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운용수수료를 조금 덜 떼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우리에게 좋겠죠. 그래서 기준은 연금을 찾으실 때요, 저금리를 극복하시려면은 1%, 2%짜리 저축해서 방법이 안 나옵니다. 내 돈 원금을 찾으려면 지금은 뭐 10년, 20년 기다리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 돈이 2배가 되려면 100년, 70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 시대가 되면 이미 노후가 되기 때문에 투자형 상품을 찾으셔야 되고요. 100세 이후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살아계시는 분들은 훨씬 더 오래 살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를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으면 조금 더 낮은 수수료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변액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은 이런 보고서를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막 눈에 복잡하게 이 깨알 같은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하지? 누가 설명도 안 해주고 제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빨간색으로 보이는 회사가 A사고요. 파란색으로 보이는 회사가 B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두 회사를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펀드에 들어가는 운용 수수료들이 0.27에서 0.05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요. 한 회사는 또 다릅니다. 그러면 총체적으로 봤을 때 두 회사 중에 수수료가 더 작은 회사, 여긴 수수료를 많이 뗍니다. 여긴 수수료를 작게 떼요. 그러면 선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수료를 작게 따는 회사를 선택만 하실 수만 있으시면 저한테는 수익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연금 액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추가로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불릴 수 있는지를 돈으로 제가 비교를 해왔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12년을 내는 거는 A사나 B사나 같게 했고요. 나중에 70세부터 연금을 개시를 했을 때 연금 액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나타내 봤는데요. 나이가 어린 10대에서는 훨씬 더 차이가 큽니다.
10만 원씩 냈을 때 10만 원 플랜일 때 연금 액수가 8천만 원 가까이 되죠. 그런데 한 회사는 이게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육박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앞점 이 페이지에서 보여드렸던 수수료 차이로 이렇게 큰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0대로 한번 볼까요? 30대도 아직까지도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똑같이 10만 원씩 냈을 때 연금 액수가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수수료를 덜 떼면 한 7천만 원 정도, 2배보다는 약간 덜하는 정도 차이가 나고요. 50대로 와서 볼게요. 50대로 오시면 같은 10만 원인데 2천만 원이 되고요. 한쪽은 2,9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는 거는 두 회사를 잘 비교만 하시면 돈이 더 많이 되는데 여기에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추가 납입 수수료 하나도 없는 회사를 선택만 하신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벌어질 거고요. 특히 나이가 어린 분과 나이가 많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벌어지잖아요. 어차피 내는 돈은 똑같아요. 50대가 되셔도 은퇴 준비 하실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게 20만 원으로 왔을 땐 돈이 어떻게 불어나나 볼게요. 20만 원짜리 플랜은 10대의 친구들은요 20만 원씩 냈던 거, 뭐 명절에 용돈 받은 거 이런 것만 잘 금융상품 선택을 하셔도 1억 6천만 원에 해당하는 은퇴자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회사를 잘 선택하셔서 운용 보수가 좀 낮은 회사만 찾는다면 3억의 은퇴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3억의 은퇴자금을 딱 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쉽지가 않은데 월 20만 원으로 이렇게 3억의 은퇴자금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게 쉬울 것 같더라고요. 30대로 와서 보니까 20만 원씩 냈는데 한 회사는 8천만 원이 되고요. 한 회사는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50대로 와서 보니까 4,300만 원과 5,8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액수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수익률을 과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금감원에서 예시하는 4.5%만 예시를 했고 추가 납입 하나도 안 한 금액을 제가 계산을 한 걸 자료를 정보를 해보니까 이런데요. 이렇게 수수료가 작은 회사를 잘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다가 추가 납입을 수수료 안 내는 회사 이렇게 잘 선택만 하신다면 단기 저축에서 중기 그 다음에 은퇴 자금까지 몇 억대를 한꺼번에 준비를 하는 거는 힘들지만 작은 돈으로 긴 시간을 준비를 하신다면은 60세, 70세부터 우리가 100세 이상까지 살아갔을 때 은퇴 준비는 충분히 될 거라고 작은 돈으로 시작하는 이런 숨바꼭질 연금을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수록 또 은퇴 이후로 노후가 길어질수록 현명한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옳은 연금 보험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들려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두 가지 참여 방법을 통해서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물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보험 문의는 전화 연결로 와 있다고 하고요. 시청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어요? 아이 보험을 네. 태아 때 들어놓은 게 있는데 예.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들었거든요. 네. 근데 보니까 20세 만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그냥 가지고 가도 될지 아니면 요즘에 막 100세로 막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지금 상담 좀 요청했거든요. 그러세요? 그 네네. 시청자님 지금 자녀보험 문의를 하신 건데 자녀분은 네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4살 됐어요. 이제 4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좀 봤습니다. 제작진께 보내주셨던데요. 현대해상의 네네. 구댕굿 어린이 CI보험 이거 맞으시죠? 네네네. 예, 2013년에 가입을 하셨고 한 달 보험료는 51,000원 정도 납입이 되시던데 당시에 네. 이렇게 20년 만기, 20세 만기로 가입하셨던 이유는 혹시 비용이 너무 비싸서였을까요? 그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좀 다시 또 준비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셨어요. 예. 예, 연락 잘 주셨고요. 그래도 태아 때 가입을 하셔서 좀 위험에 잘 대비를 하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저희 안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텐데요. 보다 구체적인 네네. 내용은 이제 함께 얘기 나눠보시면 되겠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예, 올해 4살 된 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임신했을 때 가입한 태아 특약이 있는 어린이 보험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20세 만기로 돼 있는데 유지를 해야 될지 변경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토로를 하셨습니다. 안수연 전문가께 넘겨드릴게요. 얘기 좀 나눠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쁜 4살 딸을 준비하셔도 너무 요즘은 예. 뱃속에서부터 미운 4살이 될 수도 있는데 네, 딸이라서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아들만 있어서 너무 부럽고요. 지금 네. 문의하신 내용 보니까 그 20세 만기로 딸 태아보험부터 이제 준비를 잘 하셨는데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네. 보험은 지금 정리하시고 새로 준비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걸로요? 예,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만기가 20세인 게 좀 문제인데, 2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이제 다치거나 아프지 않으면 그 20대가 돼서 이제 성인보험으로 준비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만약 네. 혹시나 아프거나 다치면 새로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그쪽 아픈 부위나 다친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담보를 보니까 암 진단금 1,000만 원, 뭐 특정암 2,000만 원, 소아백혈병 진단 2,000만 원, 다발성 소아 6,000 이렇게 암 쪽으로 많이 준비하셨는데요. 혹시 네. 그 가족분들 중에 암 쪽으로 아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니, 특별하게 그렇지는 그런 건 않아요. 없으시고요. 네, 요즘 예전에 비해서 소아암 발병률이 많이 높아지긴 했어요. 하지만 네. 어린이 보험부터 준비하실 것 같으면 아이들이 네. 암에 대해서 이제 발생될 확률보다는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아이들 네. 사고율을 보면은 교통사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 다치거나 추락하거나 이런 쪽이 상해 쪽 사고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꾸 넘어져요. 네. 시청자님 준비하신 이쪽 그 보험에는 그쪽 담보가 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제 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위험률에
좀 암 쪽으로만 좀 치중이 되어 있어요. 아. 예,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어린이 보험의 장점이 뭐냐면 암 이외에도 이제 질병이 이제 뇌혈관 질환, 뭐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인이 돼서는 이제 뇌혈관, 심혈관 그 질환에 있어서 300이나 뭐 400, 이 정도밖에 준비가 안 되는데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뭐 회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보장이 가능하세요. 아. 예. 뇌출혈 같은 경우는 네. 3개의 질병 코드, 뇌졸중 같은 경우는 6개의 질병 코드, 뇌혈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 10가지의 질병 코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범위나 보장이 크게 있어서 어린이 보험 때 이제 뇌혈관이나 심혈관 관련돼서 보장을 준비하시는 게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유리하시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껏 갖고 계시는 건 좀 정리하시고요. 어떻게 하면 이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 보장받을 수 있는,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잔디밭에서 놀다가 이런 세균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독감 주사를 안 맞아도 또 뇌수막염이나 이런 흔한 질병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할 수 있는 그 통합 상품으로 생명보험 같은 보다는 아이들 보험은 손해보험 쪽으로 준비하시는 게 좀 유리하실 것 같고요. 손해보험에 한 20년 납 100세 만기 정도로 준비하시면 지금 보험료는 한 5만 원대 내고 계신데 이거는 20년 이후에 이제 다시 또 준비하시려면 새로운 보험료를 또 다시 측정해서 보험을 또 준비하셔야 되는 거라서 지금 제가 가설 해봤을 때 한 10만 원 정도시면 아이들 다치거나 아팠을 때 보장이 다 되고요. 지금 준비하신 거는 암진단비가 1,000만 원이지만 암진단비를 3,000만 원 해서 어떤 암이든지 보장받을 수 있게 또 준비할 수가 있으시고요. 또 뇌혈관, 허혈성 이쪽 준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어린이 보험이라고 해서 80세까지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00세까지 얼마든지 준비 가능하시니까 성인 때 준비하기 힘든 뇌혈관, 허혈성 각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이거보다는 범위가 약간 작긴 하지만 다발성 질환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런 거 각각 1,000만 원씩 준비하시고, 아이들 다쳤을 때 수술하면 사실 보험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더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해 수술 150만 원, 또 아파서 수술하면 각각 30만 원, 그리고 암 같은 경우는 수술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500만 원, 그리고 골절 진단이라고 해서 사실 아이들이 뼈에 금만 가도 사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골절 진단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도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면은 가입 한도도 작아지고 나이 들면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은 꼭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성하시고, 또 어린이 보험의 장점은 지금 아이가 아직 4살이면 치아 관련해서 지금 치아보험을 준비하시려면 다 10년 갱신, 5년 갱신이거든요. 근데 어린이 때 준비하시면 비갱신으로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얼마든지 치아보험도요? 이를 치료하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도 다 보장이 가능하시고, 사실 실비에는 그럼 여기에 그러면은 치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치아보험도 포함이 된 거고요. 아이가 그 실비의 보장에 보면은 치액 수술 같은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어린이 보험에서 미리 준비하시면 나중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장 안 받는 거를 따로 추가를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아이가 자라면서 혹시나 다치거나 했을 때 아니면 성인이 됐을 때 척추나 이럴 때 수술했을 경우에 성인이 됐을 때는 사실 가입 한도가 작아요. 하지만 어린이 때부터 준비를 하면은 지금 보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끝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거는 정리하시고 새로 준비하시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김경화 전문가께서도 지금 들으셨는데요. 같은 의견이세요? 지금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훌륭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귀에 이렇게 꽂히는 게, 우선 엄마들이 치아보험을 접근할 방법이 잘 없기 때문에 갱신형, 그 당시에 좋은 것만 이렇게 아시는데, 이렇게 한번 정해진 걸로 오래 보장받는 거 하나랑요, 그리고 골절이 생각보다 어렸을 때하고 그다음에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실손보험에서 제외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외되는 것들을 이렇게 추가로 곁들인다고만 하면은, 지금 안수현 전문가님처럼 저렇게 이렇게 보완이 잘 된다 그러면 굉장히 퍼펙트하게 이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이해가 좀 되긴 했는데, 네.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거에는 제가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예. 5만 원대 내고 있는 거, 거기에는 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허혈성이나 뭐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심혈관 그거는 빠져 있어요. 없는 네. 거예요? 지금 네. 빠져 있어요? 네. 아, 그렇구나. 예. 여기에는 지금 새로 말씀하신 데는 다 들어가 있는 네, 거죠? 들어 있습니다. 예, 허혈성 심장 질환이랑 또 뇌혈관 질환까지도 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어린이 보험으로 새롭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셨고요. 네. 시청자님 궁금한 거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다음 네. 분들이 또 대기하고 계셔서요. 네. 방송 끝난 이후로 아유, 얘기 나누실 네. 수 있게 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해봤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고민 해결해드리겠습니다. 8540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보시죠. 3년 전에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미 원금 도달한 상황이지만 강의를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하나 더 가입할 여유는 없는데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는 게 맞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김경아 전문가님. 우선은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신 분들이 3년에 이렇게 원금이 도달했으면 빨리 찾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요. 수익률은 지금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우선 성급하게 바꾸시는 것보다는 얘가 채권 말고 주식에 편입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시고요. 이게 제한사항이 있는 연금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내는 돈이 70%를 고정적으로 채권형에 넣어야 된다. 이러면은 시간을 오래 들여도 수익률이 많이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채권 비중이 의무적으로 많이 돼 있으면은 바꾸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고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폭이 넓으신 연금이면 얘를 그냥 가지시고 펀드 변경만 잘 하시고요. 추가 납입을 활용하시는 게 수익률을 낼 수가 있으니까 우선 점검하실 사항은 가지고 계신 거에 채권 편입을 의무적으로 몇 %까지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그게 너무 많다 그러면 바꾸시고 채권 비중이 많이 없다 이러면 유지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채권 편입 의무 비중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채권 편입 의무 비중이 몇 %면 많은 거예요? 50% 이상이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너무 작으니까 보통은 70%가 의무 부과로 돼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운영하는 게 30%밖에 안 되니까 50% 이상일 경우에는 바꿔보는 거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막 해지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볼 거고요. 872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암보험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보험으로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안수현 전문가님. 네, 30대 주부시면 아마 이제 결혼하셔서 자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자녀가 이제 여자가 이제 출산을 하고 하면 그 자궁이라든지 난소, 막 유방 쪽에 약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40세 이후에는 이제 생애 이제 진단금이라고 해서 암 검사를 이제 자궁이나 유방 쪽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발병에 대비해서 이제 조기 이제 그 검사로 때문에 많이 이제 쉽게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30대 주부시면 생식기 쪽으로 자궁이나 유방 쪽으로 좀 많이 준비하시는 게 좋으시고, 자궁이나 유방 암이 지금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선별을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사시는 데는 문제 없으실 것 같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여성 관련 질환 있잖아요. 자궁이나 유방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이쪽에 암이 일반암으로 되어 있는지를 꼭 체크하셔서 잘 가입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엄마 보험을 좀 알고 싶은데요. 네. 엄마가 지금 60대세요. 아, 예. 지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네. 보험은 한 3개 정도 가입을 하고 계셔요. 네. 근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한 보장 내용도 다시 한번 보고 싶고 예. 만약에 부족한 보장이 있으면 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그러세요. 그 어머니께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그 외에 네. 다른 질병은 혹시 없으세요? 특별히 아프신 데는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뭐 걱정되는 암이 있으신가요? 가족력 같은 거? 그것도 없어요. 아, 없으시고요. 건강하신 편이시네요. 네네. 네, 뭐 고혈압 정도는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갖고 계신 질병 중에 하나여서요. 갖고 계신 보험이 3개라고 하셨죠?
네. 예, 저희 보내주신 거 좀 봤는데 확인하겠습니다. 네. 이미 납입이 끝난 삼성생명 여성시대 건강보험, 이거는 1999년에 가입하셔서 10년 납입이 끝나셨고요. 네.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2011년도에 AIG 생명의 다보장 의료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요거는 납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2009년도에 현대해상의 하이라이프 행복을 다 모은 보험, 이거는 15만 5천 원 정도 납입을 하시더라고요. 네. 예, 이 세 건의 보험이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예,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좀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60대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데 다른 부분은 건강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새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부족한 보장은 없는지 알고 싶다라고 따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연결해드릴게요. 네. 예. 저도 어머님이 이렇게 연세 드시고 보험 가입하신 거를 그냥 어머님이 관리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점점 나이 먹어가니까 엄마 거를 좀 제대로 알아야 혹시 뭐 임플란트를 했을 때 돈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엄마가 병원에 갑자기 갔을 때 어떻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선은 정리를 전체적으로 해드리면 어머님이 굉장히 알뜰하게 자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대부분 10년짜리는 이미 내셨고 그리고 2009년에 가입하신 것도 한 3년 정도만 더 내시면 보험료가 완전히 끝나시고요. 2만 원짜리 하나만 그래도 조금 더 뭐 중간 정도 내신 상태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 어머님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거 말씀 하나 드리고요. 보장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맨 처음에 2009년에 하셨던 여성시대 건강보험 그거 알고 계세요? 아니, 뭐, 그냥 보장은 자세히는 몰라요. 이 보장에는 암이라든지 뇌졸중, 급성심근경색하고요. 수술비, 입원비, 그 다음에 간병자금, 응급의료비 요런 게 모여져 있으세요. 그래서 99년에 하실 때 29,000원짜리를 하셨는데 이제 보장이 너무 좋은데 잘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기가 70세면 딱 끝나게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머님이 이거 가입하실 때는 이제 젊으셨을 때 하셨으니까 70세까지만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따님이 보시기에 엄마가 70세 딱 보험이 끝나고 없어지신다고 그러니까 어떠세요?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70세 이후에 네. 어머님 여전히 건강하게 사실 텐데 그게 조금 너무 아쉽고요. 네. 두 번째 가입하신 다보장 의료보험이라는 거 2710원짜리가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큰 진단 자금은 없고요. 주로 입원이라든지 수술했을 때 앞에 가입한 거하고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입원이나 수술비만 딱 특화해서 모아놓은 이런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 원짜리는 질병에 대해서 입원하고 수술했을 때 보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할 때 이제 약관을 좀 찾으셔서 여기선 수술하고 입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수술하고 입원도 80세가 되시면 끝나도록 만기가 80세로 돼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70세인데 진단자금하고 수술비, 두 번째 거는 수술하고 입원인데 80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15만 원짜리 보험료 비중이 제일 큰 건데요. 얘도 한 3년 정도만 내면 보험료는 끝나실 것 같아서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에는 보장이 상해 사망이라든지 상해 후유장애, 질병 사망, 그리고 소득 보상,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손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진단자금은 29,000원짜리에서 돼 있긴 한데 좀 작고 70세에 끝나고 나머지 수술하고 입원은 두 군데서 다 되기는 하는데 역시 다 80세만 되면 최종적으로 다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보험 내용은 다 좋은 걸 잘 고르셨고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완하실 거는 어머니 80세 이후에 실손보험은 80세 이후까지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실손보험 손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따님이 생각하시기에 엄마가 80세, 90세 때 조금 적은 비용으로 보장받는 거를 조금만 추가하는 이런 형태로 보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님 입장에서 따님이 조금 더 나이가 들었을 때 엄마가 한 80대가 되실 거잖아요.
네. 80세가 되셨을 때 어머님이 이제 병원에 가시게 되면 그때 보장받는 게 지금 빠져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리자면 네. 그 연세가 되시면 뭐 의료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 비용은 많이 안 들지만 무슨 큰 진단을 받으셨을 때 돈 몇만 원 안 내고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큰 보장을 받는 주로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진단금이 작은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진단비가 70세에 끝나기 때문에 진단 자금만 보완하시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거하고 이렇게 잘 어우러지실 것 같은데요. 이제 보험료를 이제 와서 크게 내시기는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대략 어느 정도로 제가 이제 저희 엄마다 생각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보험료를 한 6만 원 뭐 초반대 이 정도에서 암 급성 심근경색을 한 1,000만 원씩만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 분들이 요즘도 뭐 사고도 많고 그러긴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질 때는 그 밖에 모자 쓰고 나가시라고 꼭 얘기하는 것처럼 뇌출혈 이런 게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암하고 급성 심근경색은 한 1,000만 원 정도, 뇌출혈은 2,000만 원 이렇게 하시고요. 상해 수술, 질병 수술 뭐 이런 조금의 수술을 더 추가를 하셔서 지금 선택하신 걸로 100세까지 보장이 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한 6만 원 초반대 정도면 가능하시기 때문에 앞에 내신 것들이 점점 이제 보험료 그만 내는 기간이 도래하고 이후에는 6만 3천 원씩 요 정도 내시는 요렇게 보완 전략으로 하시면은 세계를 잘 유지를 하시고 보완 요 정도만 하시면 따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금액은 생각보다는 좀 저렴한 것 같아요. 우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보험료가 네. 뭘 내는 게 아무리 좋아도 따님도 그렇지만 엄마가 아무리 내셔도 너무 과하게 하시면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네. 낼 수 있는 거를 잘 선택을 하셔서 그거를 오래도록 보장받으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보완하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80세 이후에 그 정도로 보장받으시는 거는?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단 보니까 말씀하는 거 들으니까 진단금이 일단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금액 대비 그게 보장이 추가된다고 하시니까 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정도 선에서 보완하는 거 정도만 하시면은 어머님 네. 앞에 해놓으신 거에다가 이렇게 잘 어우러지실 것 같으세요. 예. 시청자님, 지금 네네. 안수현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예, 예. 네, 시청자님, 만약 한 1, 2만 원 정도의 여력이 더 되신다면, 네. 제 주변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교통사고로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그 물리치료 많이 받으시잖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 네.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힘이 없으셔서 푹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을 다, 인공관절을 수술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후유장애가 1,000만 원밖에 없으셨어요. 네. 만약 그 양쪽이면 1억이면 3천만 원 받을 거를 300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운전자 보험에는 이제 운전자 보험 이외의 담보에도 이제 골절이나 이런 상해 후유장애를 이제 담보를 넣을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시청자님께서 약간 1, 2만 원 정도 더 그 부모님을 위해서 여력이 되신다면 운전자 보험 안에 이제 운전을 실제적으로 하신다기보다 이제 골절이라든지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 쪽으로 좀 더 보완을 하시면 나중에 큰 보탬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금액이 한 1, 2만 원 선 그렇죠. 추가가 되면 네. 대해 쪽도 또 보장이 커진다는 네, 말씀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저희가 이제 어머님 더 보험 안 들어도 될 수 있게 최대한 네. 보장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전해드린 건데요. 네. 앞서 김경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보험도 6만 원대면 준비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예, 고민해보시고 잘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저희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아, 안수현 전문가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 들어온 내용 또 볼 거고요. 5667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초등학교 자녀 앞으로 저축성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매달 납입하는 적금이 좋을지 아니면 연금이 좋을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언제쯤 쓰실 예정이실까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거면 이제 당장 쓸 거라기보다는 네. 이제 나중에 생각을 위해서 이제 목돈 마련인데요. 네. 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애들 학자금이라든지 결혼자금 이런 걸 위해서 뭐 짧게
이제 큰 돈 들어갈 거를 대비하는 거고, 연금 같은 경우는 요즘 기능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뭐 아까 그 김경아 전문가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일찍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개시를 이렇게 연금 받는 걸 늦게 받으시면, 만약 중간에 이제 목돈을 이제 쓰실 일이 있어도 그 중도인출을 해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아이들 비과세 통장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저축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시효 상품이라서 이제 매달 이게 불안정해요. 하지만 그 연금이라는 거는 시간 투자거든요. 시간만 아이를 위해서 길게 투자하시면 얼마든지 보통 보면 한 3배 정도의 이익은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목적에 맞게 잘 선택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들고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5314님께서 문의하신 내용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녀 앞으로 연금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싶은데 지금은 비과세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하셨고요. 오늘 연금 관련 질문이 많습니다. 전문가님. 네. 예. 비과세 요건이 이제 없어졌다기보다는 비과세 요건이 자꾸 변경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짧게 해도 비과세를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기간을 오래도록 유지를 하셔야, 그리고 또 금액을 제한선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세법 개정집이 새로 나오게 되면 이제 그게 저희 굉장히 공부하는 기준인데요. 150만 원까지는 10년 동안 내시는 월 납입료에 대해서 10년을 잘 유지를 하시면 세금을 안 매기기 때문에 10년을 꼭 내지 않으셔도요. 3년을 내시든 5년을 내시든 이 계좌를 인출을 해서 쓰시고 해지만 안 하시면 전액을 다 비과세 혜택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는 어느 납입 기간, 어느 기간 상관없이 내가 인출을 하든 다시 넣든 상관없이 10년만 잘 유지를 하시면 이 금액 전체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기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인출이나 입금을 통해서 유지만 잘 하시면 세금 안 내셔도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와 있거든요. 하나 더 볼게요. 9823님께서 주셨고요.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과 상의해서 부모님 보험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연세가 60세이신데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기셨고요. 오늘은 효자 효녀분이 많으시네요. 안수현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60세 이상이면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암도 암이지만 혈관 질환이 제일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암 같은 경우는 발병률이 온몸에 있어서 이제 다 합산을 해서 발병률이 그 측정이 되지만 뇌 같은 경우는 뇌 하나만으로도 한 15%의 그 발병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나 혈관, 심장 쪽. 왜냐하면 뇌 같은 경우는 만약 그 치명적이기 때문에 발병했을 경우에 이제 신체적으로 영구적인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그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제 거동이 불편한 그 장애가 많이 발생이 되고, 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병되면 갑자기 사망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이제 다반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3대 진단인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쪽으로도 준비하시고, 아무래도 60세면은 이제 약 드시는 것도 있을 것 같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상품, 그 보험이 많이 준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60세 이후에 많이 발생하는 골절 진단이나 후유장애 이쪽으로도 같이 준비하시면 훨씬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유병자 보험도 다양하게 또 진화하고 있으니까요. 꼭 잘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문자 또 풀어볼게요. 193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고요. 아들이 폐렴 진단을 받고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2주가 넘도록 낫지를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제가 먼저 입원 요청을 한 경우에도 입원비 보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길게 남기셨습니다. 김경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아이고, 우선은 아들이 빨리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흔하게 듣는 얘기는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그래서 한 거는 다 실비를 받는데 내가 해달라고 그러는 거, 미용 이런 거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요청하시기 전에 앞에 이렇게 진료 상태 있으시잖아요. 뭐 어디가 불편하신 게, 이러면 의사 선생님이 전혀 아닌 사람을 그냥 이렇게 요양 차원에서 입원은 안 시켜줄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진단명이 나오기 때문에 뭐 폐렴이라든지 무슨 이렇게 진단명이 나오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입원 보장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병 치료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문자 풀어볼 거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722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읽어보시죠.
이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25살 아들 앞으로 보험이 아직 하나도 없어서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암과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할 수 있을지, 또 성인은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질환을 준비하기 어렵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조금만 더 일찍 연락 주셨어도 좋았을 뻔했어요. 안수연 전문가님, 방법이 있을까요? 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시청자님께서 되게 이제 정보에 밝으신 분 같아요. 네. 예, 요즘은 어린이가 20살이 아니고요. 25세까지 어린이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인가요? 네, 많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원하시는 암이라든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예, 준비 가능하시고요. 진단금도 중요하지만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없어지지만 네. 수술비 같은 경우는 발생 횟수마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하게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아까 그 김경화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아플 때만 보장받고 만약 안 아프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네. 연금도 좀 조금이라도 적게라도 시작하시면 훨씬 든든하게 좋을 것 같네요. 예, 나이가 어릴수록 더 유리한 게 연금이라는 말씀을 맞습니다. 저희가 연금입니다.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또 볼 거고요. 4010님께서 보내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제가 보험 증권을 살펴보다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일상생활 장애는 어떤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특약이 있으신 것 같아요. 김경화 네. 전문가님. 네. 예. 그 증권에 너무 많은 게 막 있어가지고 암 이런 거는 쉽게 알겠는데 일상생활 장애 좀 어려우시죠? 일상생활 장애일 때 보험금을 받으시는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요.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오면 내가 가입한 연금을 2배로 주는 연금을 가입한 분도 계실 텐데요. 일상생활 장애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말뜻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이 뭐냐면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서 용변 보고 밥 먹고 이동하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관에 보면은 이 5가지가 있는데요. 보행, 옷 갈아입기, 식사하기, 용변 보기 이런 것들 중에 뭐 2가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동이 안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태가 됐다. 이것이 일상생활 장애 상태로 보기 때문에요. 이런 상태가 되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도 이동하기 어렵잖아요. 이런 분들도 일상생활 장애 상태인 거고요. 중풍으로 어느 쪽이 마비가 되시면은 식사하시기나 옷 갈아입기 불편하시게 되면 이것도 일상생활 장애 상태고,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일상생활 장애 상태예요. 그래서 일상생활 장애는 상해라든지 질병으로 굉장히 많은 원인으로 일상생활 장애 상태가 오실 수 있고요. 그럴 때 등급에 맞춰서 보험금을 받는 담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이런 상태가 왔을 때 연금을 예를 들어 난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연금을 2배로 200만 원을 주는 이런 연금 상품과 보장성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그 5가지를 못하는 게 일상생활 장애 상태입니다. 예, 잘 유지하셔야겠네요. 그럼요. 중요한 담보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문자 계속해서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 뒷번호 3343님께서 주셨어요. 내용 보시죠. 저는 만 51세 남성입니다.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고 암, 뇌, 심장질환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비갱신형으로 준비할 때 월 보험료 수준은 얼마나 될까요? 라고 남기셨네요. 안수연 전문가님. 네, 정답을 말하자면 한 5만 원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 정도면 될까요? 네. 네. 하지만 51세면 그 비갱신으로 하나 이제 5만 원 미만으로 준비하시고 51세면 갱신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동이 되는 비갱신 하나 있고 네. 거기다 보장의 폭을 넓히려면 갱신. 요즘 같은 경우는 10년 갱신, 5년 갱신이 아니고 20년 갱신까지 이제 많은 보험들이 있기 때문에 20년 갱신을 플러스 하시면 보장은 훨씬 더 많이 보장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0년 갱신으로 보장을 추가로 준비한다고 그렇죠. 했을 때는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한 5만 원에서 8만 원?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장의 크기는 한 각 2천, 3천 원, 3대 진단 2천, 3천 원 얼마든지 준비 가능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질문 참 잘 주셨고요. 이번에도 또 질문 풀어볼게요. 603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은 문자 참여도가 많이 있네요. 저는 4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용상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라도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김경화 전문가님. 네. 예, 다른 분들이랑 좀 상황이 다르네요. 예, 이렇게 그 신용이라든지
분들이 이런 그 금융 환경 때문에 보험이 꼭 필요한 계층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이제 가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금감원이나 나라에서는 저축성 보험, 돈을 불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거는 약간 제재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거 이외에 실질적으로 내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내 그 다치거나 병원비 이런 거하고 관련된 거는 최저생계라고 판단을 해서요. 실손보험이라든지 아주 보장성 보험, 저축이 아닌 이런 것들은 그냥 나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신용과 관계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혹여라도 이제 통장거래가 이런 게 불편하시다 그러시면은 계약자, 피보험자 이런 개념이 있는 거는 잘 아실 텐데요. 계약자는 뭐 사모님, 부인으로 한다든가 뭐 따님으로 하신다던가 이렇게 해서 계약자를 이제 가족 중에 누구로 하시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보장받는 사람을 본인으로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나한테 이제 지금 준비를 안 해 놓으시면 신용도 문제인데 나중에 혹시라도 병원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장성 보험 관련된 거는 이 상태여도 충분히 가능하시니까 방법을 찾아보시면 원하시는 거는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달려왔고요. 보험 플랜 119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예, 방송 보시다가 혹시 질문 놓치셨나요? 방송 끝난 이후로도 문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자 남기실 수 있는데요.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